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와이의 군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플로리다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항공교육생으로 당국은 테러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펜서콜라에 있는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총격범을 포함한 4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관을 포함한 7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항공교육생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당국은 테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당국은 LA 시간 오늘 오전 4시 51분쯤 총격범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에 나섰습니다. This morning we had an active shooter incident approximately 6:30 a.m. We got the call there's an active shooter in one of our buildings. The base is currently shut down. The active shooter has been neutralized. 이 과정에서 총격범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경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총에 맞은 경찰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fatalities, but we also have people who are wounded. Some, like the Escambia deputies, look like they're going to be okay. Some are still in surgery, so we're praying hard for those folks. 해군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범행에 쓰인 무기와 해당 건물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펜서콜라 기지는 7,400명 이상의 군인들과 민간인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기지는 해군 조종사들을 위한 초기 훈련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하와이의 해군기지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국방부 직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낮 시가지에서 갱 영화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차량 추격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는데 2명은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UPS 트럭. 이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규모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20초가 채 안 되는 사이 울린 총성만 100여 발에 달했습니다. The armed suspects engaged law enforcement, opened fire. There was exchange fire between law enforcement and the suspects. 사건은 어제 4시 17분경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코랄 게이블스시 리전트 주얼러 보석상에서 2명의 보석 강도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업소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강도들은 지나가던 UPS 트럭 운전자를 총으로 위협해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총기를 난사해 코랄 게이블스시 시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장거리 추적을 따돌리며 카운티 경계를 넘어 미라마시로 진입해 교통정체에 멈춰선 이들은 추격하는 경찰과 다시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 suspects are now deceased, but 2 additional innocent civilians were also deceased. 숨진 시민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올해 27살의 UPS 트럭 운전사 프랭크 오도네즈는 차량을 탈취당한 뒤 용의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다. 이후 용의자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3살과 6살의 어린 자녀를 둔 오도네즈의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펀드 페이지에 개설된 장례비용 모금액은 하루에 $40,000를 넘었습니다. 한편 오도네즈의 유족들은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총격을 가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윌셔 초등학교 건물 부지 임대 불가를 결정한 가운데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내부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 영입인데요. 궁지에 몰린 이사회의 선택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박형만 전 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을 한국학원 신임 이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진희 이사장은 사임 직후 이사회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기존 이사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부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곧바로 이사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박형만 신임 이사장은 앞서 1988년 그리고 2001년에 이미 한국학원 이사장을 2번이나 역임한 한인사회 1세대 원로입니다. 주검찰의 결정으로 부지임대가 불어댔고 한국 정부 지원금도 중단될 위기 상황. 이사회 입장으로서는 탕평 인사를 영입해 출구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이제 전직 이사장들 했던 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꼭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 말이야. 박신임 이사장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비대위 그리고 공관 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요구했던 합의 사항도 거의 상당 부분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책임을 맡았으니까 우선 여기 공관장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고 또 비대어 그 조직에 들어가서도 타업을 하고 또 거기 렌팅을 해가지고서 수십만 불에 지금 그 빚이 돼 있는 것도 찾아서 이제 타업적으로 우리가 그걸 갚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당초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공언한 비대위 입장에선 새로운 한국학원 이사장과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은 생겼습니다. 박 이사장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회를 향한 법적 대응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각오입니다. 법적으로 가는 것은 아주 근본입니다. 난 단체 했지만은 이거 같은 한국말하고 같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가는 것은 나는 언제고 그 반대편에 서서 타협하고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기존 이사진 4명 중 3명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위와 공관 측은 이사진 전원 사퇴 없인 대화 재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비대위와의 타협을 추진한다 해도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일부 이사진들의 반발과 의결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박형만 이사장 역시 오래전부터 한국학원 그리고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실 운영에 가담해왔던 기존 인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은 이사회를 상대로 다음 주까지 최종 시한을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이사회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에서 미국 최초의 실내 스키장 빅스노우 아메리카가 개장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빅스노우 아메리카에는 18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16층 건물 높이의 스키 슬로프가 설치됐습니다. 스키장 외에도 얼음 등반벽이 설치됐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 실내 스키장은 인공눈을 사용해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스키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녹아내린 인공눈이 물이 되면 리사이클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실내 스키장 내 온도도 운영자가 적절히 조절을 하고 매일 인공눈을 뿌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기 적절한 환경을 만듭니다. 개장한 지 이튿날인 오늘 스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Yesterday we had about 750 people here. Today we have about 500 so far, and we're open till 10 p.m. tonight. 입장료는 방문하는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지만 종일권 가격은 49.99불에서 52.99불 사이입니다. 3일 방문 패키지는 129불입니다. 2시간 이용권은 29.99불에서 31.99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번 방문할 수 있는 2시간 이용권 패키지는 99불로 저렴한 편입니다. 스키장의 운영은 몬트빌에 위치한 스노우 어퍼레이팅이 맡았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조 해셔는 아메리칸 드림이 뉴욕을 상징하는 곳이 될 거라고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It's great. We live in Westchester County, but we were here in well under an hour, and we hit the slopes quickly, and the girls are having so much fun. It's really fun. They even make that fun because of the S, and just like they make it fun for like. 아메리칸 드림몰은 스키장 외에도 드림웍스 워터파크와 유니버스 테마파크가 들어섰고 236피트 높이의 뉴욕시를 감상할 수 있는 대관람차도 설치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차료는 발렛비 10불을 제외 무료입니다. 최초의 실내 스키장인 빅스노우 아메리카 드림이 뉴저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지 주목이 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영화 헤븐 퀘스트, 필그림 프로그레스 시사회, 배우 차인표와 리키김이 배우 겸 제작자로 참여해 기대를 모은 작품입니다. 한국 등 각국의 배우들이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저예산 영화의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헤븐 퀘스트는 25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입니다. 차인표 씨는 20년간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많은 배우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이번 영화의 배우 겸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LA 지역이나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교포 배우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시도를 보고 아, 저분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헤븐 퀘스트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존 버넌의 소설 철로 역정을 각색한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인공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념을 갖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겸 배우로 출연한 리키김은 영화의 메시지는 자신에게도 선물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사람들의 인생도 그 고비가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뚫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배울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븐 퀘스트는 아시아,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 각국의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맷 딜런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헐리우드 영화에도 더욱 다양한 인종이 출연하길 희망했습니다. For me to have this diverse cast, so we have this beautiful group of people who add such an incredible richness to the story too, with their amazing accents and the way they look, and they're beautiful people. So, yeah, that was really important to me, and I'm so excited. I'm very proud of that. 한편 이날 시사회는 오픈뱅크가 후원했습니다. 한인들과 함께한 자리로 엔터테인먼트 등 마케팅 다변화의 첫 시도로 마련됐습니다. 문화 사업에도 우리의 어떤 그런 색깔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저희가 열심히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헤븐 퀘스트는 영화관 상영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 측인 LA 총영사관은 어제 서울 고법 행정 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크레이글리스트 등의 반려견을 분양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온라인 반려동물 분양 사기 피해가 올해만 무려 4,5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시미밸리 지역에서 마운틴 라이언이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키우는 주민들에게 반려동물을 집안에 머무르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유리 킴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를 비롯해 15명의 대사를 최종 인준했습니다. 김 대사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20여 년간 외교정책센터 국장과 유럽 안보정치 군사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0.25에서 0.5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푸틸과 산간지대에는 0.5에서 0.7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도 떨어져 내일과 모레에는 60도대 초반의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